일단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탄핵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부하고 분해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 그래도 목사님 안 계셔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를 목사님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이 탄핵의 부당성이죠. 지금 그 우리 저 김준영 총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지난번 총선 시작하기 전부터 야권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미 그 탄핵 문제를 제기해왔고, 또 실제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연히 탄핵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한번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최근에 그 탄핵, 예,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은 이미 야권에서는 이미 정치적 탄핵이 시작됐다 하면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우리 여권 내부 일각에서도 1, 2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언론들이 참 이렇게 좀 자발을 뜨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아, 그래요? 요 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예. 그 탄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가 그 헌정 그 공백 사건 때문에 그 중요한 몇 년 동안 그 아시아의 사령이던 저 싱가포르, 우리나라, 대만, 홍콩 중에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7만 불로 승천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런 탄핵이라든가 정치적 정변을 겪음으로써 경제에 발목 잡고 나라의 위상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 3만 불 내외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는 뭐냐면은 다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해야지, 정치 과잉으로 해서 맨날 탄핵이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경기도 좋고 일자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 모양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것도 뭐냐면 저렇게 해서 국가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되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국민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런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 삶은 안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금 그 저희 종북 좌파 진영에서 네. 매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지금 매주 치유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올려주실래요? 지난주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촛불행동이 지금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그 월셔가라고, 그 옆에가 바로 이제 한인타운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갔지만 월셔가 근처에서 매주 토요일 날 그 촛불행동 집회를 하면서 이미 그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퇴진, 축출을 계속 지금 해외에서도 하고 있어요. 호주에도 또 호주 촛불행동에서도 계속 지금 해외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축출, 퇴진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 촛불행동이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시키라고 자꾸 이제 민주당을 좀 맞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순회회담인지 뭔지 할 게 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려고 이 범죄자 이재명을 불렀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탄핵 저 문제는 옛날 박근혜 탄핵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가는데, 이렇게 시민단체라든가 진보당 이런 데는 탄핵을 주장하고, 민주당도 선거 내내 이재명이가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뭐 해고를 하겠다, 계속 탄핵을 암시하거나 탄핵을 얘기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 민생이 어떻고 25만 나눠주자고 그 본심을 숨기긴 했는데 본질은 뭐겠어요? 탄핵을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자기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정말 대통령 탄핵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래요. 그래야죠. 예. 예. 우리 헌법 좀 올려주실래요? 헌법 조문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65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예. 65조에 보면은 그 대통령이야 이제 저런 분들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그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좀 올리실래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현재 국회의원 총수가 300명이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하죠.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볼 때 22대 의석수로 볼 때 국회 제적의원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절묘하게 3분의 2가 안 됩니다. 그 의석 분포수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저기 보면은 지금 그 300석 중에 175석이 이제 이 더불당이고요. 더불당. 그다음에 108석인데 8석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권이 총 그 연대를 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고 의결을 하려면은 192석이니까. 예, 20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201석이 나와야 돼요. 201석이 나와야 되는데 108석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게 108석이니까 8석 때문에 지금 탄핵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108석 중에 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혹시 안에서 탄핵안에 찬성할 그 국회의원들이 저쪽에 돌아나가지고 한 10명만 공참하면은 탄핵이 국회 탄핵소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국회가 통과되는 일 없겠지만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결정하는 건데 대한민국 그 정당 역사상 정치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이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박근혜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잖아. 2018년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어떤 분위기가 벌어졌냐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갈아치우자. 이런 분위기들이 그 야권 특히 종북 좌파 진영이 아주 핵심 구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종북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 탄핵시키면 된다. 이러한 저희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이 쉬운 겁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 사태를 맞이했을 때 이 박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우리 김진영 사무총장님도 큰 역할을 했을 텐데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분위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죠. 예. 그거보다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려고 이재명을 만나주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협치. 예를 들어서 국민이 통치의 대상입니까? 다스림 당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협치란 말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얘기해. 우리는 통치 대상이 아니에요. 자유 시민이고 자유 국민인데 협치. 아니 지들이 뭔데 둘이 협치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쓰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재명이 지가 뭔데 우리를 다스립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헌법 제62조 1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탄핵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반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요?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맞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위반한 거 없어. 그 다음에 200인이 넘어야 되는데 지네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192명이에요. 그래서 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하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 뭐냐? 자기들이 대선에 진 것을 불복을 해서 그냥 국회의원 숫자 많다고 이기려고 했는데 요번에 탄핵된 공무원이 누가 있냐? 검사가 있습니다. 네, 검사가 있어요. 검사들은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탄핵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데 탄핵이 가능해나요? 그래서 저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국민을 막 겁박해가지고 자기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고 또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주는 걸로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의 국회 탄핵 소추는 정치적 탄핵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탄핵은 이제 법률적 탄핵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좀 강하게 우리 저 너하라 TV 시청자들, 자유말의 회원들, 뭐 자유통일당 당원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걸 강조한 이유냐면 지금 현재 22대 의석 분포 앞으로 이제 5월 30일 날 22대 국회 시작되지만 그 분포상에는 탄핵 소추에 소위 그 필요한 그 의석수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만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게 목사님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108석 중에서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만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탄핵이 가능하니까 안심하지 말고 그 야당과 종북 좌파들의 탄핵 이 공세에 맞서야 된다. 이걸 좀 하려고 오늘 주제를 그렇죠.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있다는데 지금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측의 소위 그 의견이 맞았다. 우리 의사하는 관계없이 첫째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계속 만남을 거부해 왔는데 첫째는 뭐냐면 탄핵에서 벗어나고 싶고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을 지금 무마시켰다. 이란 의도가 하나 있다 하고 저쪽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현재 지금 여러 건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 양자의 그러한 속마음이 통해서 이제 회동이 성사됐다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을 갖다가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걸 가지고 탄핵 문제 뭐 김건희 특검 여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걸 법원이 결정하는데 대통령이 자기 지금 장모도 지금 구속되고 있는 바인데 무슨 수로 이재명의 사법적 절차 예를 들면 구속이라든지 이걸 막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안 이건 되죠.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면 정말 이번에 만난다면은 탄핵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이재명의 뭐 사법 리스크 그 사면주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발휘해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야지 정말 이런 것이 물밑에서 의견이 된다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말 중대한 양측의 중대한 그런 그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문제를 이렇게 봐주시고 부당성을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뵀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무서워서 김건희 특검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확신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니 그러면은 자꾸 협치를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해서 그 압박을 해서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나서 만나주는 것이지 특검이 두렵고 탄핵이 두려워서 그거를 만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직 어떤 정쟁이 과열되면은 국민의 삶에 이상이 생기므로 국민을 위해서 전국을 안정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책무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네. 근데 좋은데 저 하나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제 총선 20대 총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과 소통을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선명 자유민주 세력과 소통을 해야 돼요. 야당 대표 만나고 종북 좌파들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뭐냐면은 이번 총선의 그 실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 전략인데요. 자,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소위 그 보수 우파적인
그러한 가치에 소위 그 가치를 존중하고 살리려는 국민들이 유권자가 40에서 45%입니다. 이건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무슨 말이냐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바둑들 때도 아생 연후에 살타라. 자기 먼저 살고 놈을 뒤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집토끼, 표현이 좋아요. 집토끼라고 봅시다. 선명 자유 우파 세력들. 이 집토끼를 제대로 관리를 한 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집토끼는 나몰라라 하고 신경 안 써요. 특히 우리 태극기 세력들. 저는 이 선명 우파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선명 우파 세력은 저것들은 지금 우리 싫어하지만 때 되면 우리 찍을 수밖에 없다. 신경 안 써도 돼. 하면서 중간층이나 표도 안 되는 중간층이나 쉽게 말하면 저쪽 산토끼 잡는다고 헤매다가 보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유성정당이 얻은 그 비례대표 표를 보세요. 그게 한 45% 나와야 되거든요. 그 30%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집토끼가 집을 나갔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하는 것이 또 국힘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 보면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대통령도 광주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갔죠. 사실상 광주 가서 정치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분노한 선명 자유우파 세력이 국힘의 지지를 거부하고 자유통일당 찍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선거도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뭐냐면 집토끼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40에서 45%는 표가 나오는 판에 표도 안 되는 강조 가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무슨 5.18 정신을 갖다가 헌법으로 받들어 모신다고 해도 한 표도 안 나옵니다. 왜 집토끼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나몰라라 하고 왜 자꾸 저 왼쪽으로 하려고 것을 소통이라고 하냐고요. 자, 불통 대통령이다. 불통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태극기 세력들 선명 자유우파 세력하고 소통을 안 했잖아요. 이게 불통의 문제지. 좌파들하고 소통 안 했다고 불통이다?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거 보세요. 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정광훈 목사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협조를 요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정말 그래도 지지해서 고맙다고 하고 태극기 세력이 인사를 하는 것이 소통이지. 우리하고는 소통하지 않고 자꾸 이 종북 좌파들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하고 범죄 집단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제1야당 대표의 국가관, 역사관, 이 또 헌법관이 뭡니까? 그분 아까 이 서두에 너가라방 서두에 나왔지만 주한미군 철수해라, 연방제 통일로 가자. 지금 이런 거 주장하는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본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거 사법절차에 들어야 하는 게 여러 건이잖아요. 그 범죄자하고 소통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탄핵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 말씀드리면은 또 대통령 주변 참모들도 그러세요. 소통. 이번 선거 때 실패한 것도 불통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썼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불통해서 소통은 뭐냐? 선명 자유우파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꾸 중간층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하고 소통 안 하는 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지금 야당 대표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통에 우선순위가 있다. 대통령이 소통하고 국민힘이 소통한다면 소통의 우선순위 1번은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받들어 온 이 선명 태극기 세력들 자유민주 세력과 먼저 소통한 다음에 그리고 일반 국민과 하고 그리고 제1야당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더 덧붙일 말이 없네요. 하여간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처리하고 말아야지. 거기다 대고 특별히 의미 부여를 이렇게 막 많이 할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민주국가의 본질은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인데
상권 분립은 뭐냐? 예를 들어서 국회는 입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대 50, 국민의 45%, 50% 얼마 차이도 나지 않지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 중대 선거 구조를 해서 서로 갈라지는 진영 정치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죠. 근데 요번에 상권 분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국회는 입법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행정부는 뭐예요? 국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소통을 안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숫자가 작으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이 올라오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 뒤에 숨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대통령은 저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저 법을 통과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그걸 왜 소통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권 분립을 하자. 국회에서는 탄핵을 결의하든 뭐든 국회 권한이 하세요. 그럼 대통령 뭐예요? 거부권은 누구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이걸 갖고 소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권한이라니까요. 그렇죠. 왜냐? 고유의 권한이죠. 그래요. 국회도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사법부도 고유의 권한이 있어서 민주국가는 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필요하면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지 협치를 누가 해요? 그거? 협치는 그런 용어는 언론이 만든 거고 행정부는 국가 수반으로서 국정을 대표하는 거고 입법부는 입법, 사법부는 사법. 그래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은 저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우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지금 제가 그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제 이 탄핵의 부당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이 가능한데 이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은 소위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쟤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런 세력들은 법이나 또 국민적 정서라든지 감정에 관계없이 지들이 설정한 목표,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 이 목표를 위해서 가전술술 써서 명분을 붙여가지고 탄핵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바로 그 점을 염려하고 미리미리 탄핵의 소위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려가지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탄핵 사유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또는 행정적 국가적 행보를 볼 때 직무집행에 관해서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적은 없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되지만 저것들은 탄핵이 된다고 우기고 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대통령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통한다고 그랬는데요. 소통할 때 제일 먼저 우리 태극기 세력 소통하세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자유민주당의 고용유 대표라든지 특검 폐지 운동하는 장기표 선생이라든지 이러한 광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종북 좌파에 맞서서 끝내 싸웠던 이런 분들부터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국군 통합병원이나 경찰병원 가면요 정당한 직무집행하다가 부상당한 이런 많은 우리 군인 또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좀 소통의 우선순위를 누가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해서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소통 1순위가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쉽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래 앞으로 탄핵 같은 거 시도 않겠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법 얼렁물렁하다 말겠습니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돌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정치적 약속을 갖다가 이 손바닥 쥐입듯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의미를 두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그 국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대한민국 헌법적 이 가치와 그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이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이들 세력은 국민은 맞지만은 그것은 반헌법적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야. 이런 세력하고 소통한다?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반국가 세력. 요번에도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이는 사실상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했죠. 선거 기간 내내. 지는 개항에 조그만 데서 당선된 사람이고 대통령은 전 국민으로부터 당선된 사람이에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동을 하고 다녔는데 아까 그 우리 유동열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탄핵은 뭐냐면은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해야 되는데 그 사안이 없는데 그냥 계속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적 공세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했다 이 의미를 우리 시중에서 누구를 만나냐 안 만나냐 그것은 소통 그런 게 아니고, 소통을 했냐 안 했냐 1번이 뭐냐면 대통령의 거부권이에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법률을 거지 같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서로 충돌되는 법률을 만들어요. 노란봉투법, 양고법, 간호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숫자 많다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됐다. 논리가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법이 우리나라 법률과 헌법에 충돌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누구한테 헌법에 부여했습니까? 대통령한테 부여했는데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불통이니 뭐니 이렇게 언론과 야당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지요. 그 다음에 만나는 건 뭐냐?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상적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한테 협치, 야당은 국민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뭔데? 그래서 오히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데 그렇게 권위적으로 뭐 협치니 뭐니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만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정치 활동인 거고, 상권 분립,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요번에 곰곰이 따져봐서 국회의 어떤 입법 권한이 행정부와 사법권의 권한을 넘어서는 상권 분립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과잉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경제를 발목 잡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 국회의원 입법 과잉,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 그건 누가 통제하냐?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걸 통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번에 이 선거법으로 이 어기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많았거든요. 총선 때 전부 수사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에 보면은 그 헌법 27조 같은 게 보면은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거 빨리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이렇게 해서 입법부의 저런 과잉 권한 남용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걸 견제를 해서 상권 분립으로 나라가 균형을 가져야 되지,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서 일방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이니 많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이 대통령 탄핵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북한 김씨 정권이에요.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도 북한의 대남 방송, 근데 그때 이제 국외 소리 방송을 하는데 대남 방송뿐만 아니라 구국전선이라는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뭐 구국전선 등 북한이 해외 설정한 그 대남 웹사이트에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 부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내 이 탄핵 집회 상황을 실시각으로 북한이 막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걸 갖다 띄워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해 당선되니까 북한이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그 퇴진시켜야 된다. 타도 시켜야 된다고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타도하니까 국내에서 극렬 종북적인 타도를 받아서 타도를 외쳤고 조금 그 극렬 세력 좌파에 의해서 조금 약간 온건하다는 애들이 퇴진을 했어요. 퇴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하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퇴진하라 하다가 거기서 법적인 뭐. 절차 거기서 거기죠. 법적 절차를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좀 올라온 거 여기 그 노동신문에 난 기사를 보세요.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수호하자.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2024년을 윤석열 퇴진해로 만들자. 저게 지금 그 2024년 올 1월 9일 날 올해 1월 9일 날 노동신문에 난 겁니다. 원래 노동신문 5면하고 6면은 그 북한 표현으로 남조선판이라고 그래요. 남조선 관련 우리 내부 대한민국에 관련된 걸 올리는데 저거 보세요. 좀 나와 있잖아요. 노동신문에 저 인터넷판을 지금 저 캡처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탄핵이라든지 타도라든지 퇴진이나 탄핵의 원조는 누구냐? 원진영자는 북한 지금 현재는 김정은이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집단이 바로 일관되게 국내 종북 좌파를 대상으로 또 지하망, 이 간첩단 지하망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근데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망, 그리고 창원 간첩단 있죠. 자통 민중노예란 이 세 개 또 전북망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간첩망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교신한 그 대북 보고문하고 대남 지령문을 다 압수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소장을 보게 되면요, 이 대남 지령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해야 된다. 축출하기 위한 전민중 항쟁을 일으켜라. 이러한 지령문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탄핵은 아주 온건한 표현이고요. 탄핵은 법 절차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타도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 변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현 정권을 뒤집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온 게 누구냐? 북한이고 그 북한의 선동과 주장을 국내에서 받아들여서 계속 외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종북 좌파고 이 종북 좌파 진영의 조종을 받는 똘마니들이 또 침투한 이 여권 진보당이라든지 지금 더불당에도 그 바로 그 북한 지령부에 나와 있잖아요. 더불당 안에도 있어요. 더불당 안에도 소위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조종하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명세히 정당이니까 밖에 있는 종북 좌파들은 윤석열 타도 퇴진을 외치지만은 이 내부에서는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아까 우리 김진용 총장이 말했어요. 탄핵 자체가 목표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탄핵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반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저들이 주장하는 타도나 퇴진이나 소위 그 탄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원조가 북한이고 결국 저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제1야당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북한 주장에 동조를 해서 북한 대남 소위 그 투쟁 과제와 그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그러한 그 허수아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숫자가 작아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요번에도 요전에 거부권 행사된 법안을 다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불통이다.
일방적으로 독선이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잘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옛날에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게 잘 안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같은 당에서 반역자가 있어가지고 탄핵이 된 거예요. 요번에 10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우리 그 유동열 원장 얘기대로 10명만 이렇게 이탈하면 탄핵 숫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권 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우리들은 의원 숫자가 적어서 할 수 없다.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그냥 대통령 뒤에 숨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겠어요. 헌법에 나오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뭘 하냐.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걸 해가지고 변호사들 많잖아요. 이걸 가서 현재 민주당이 저렇게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여러 조항을 가진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자기들이 이런 걸 안 하고 대통령 뒤에 숨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한테 뭐 협치를 안 하느니 뭐 일방적으로 해느니 당정 관계에서 뭐 대통령이 뭐 독선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 뭐 총선에 진 게 대통령 탓을 하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여보세요.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법률이 있으면은 위헌 법률 청구 심판이라든가 법에 의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저지하고 싸웠어야죠. 그래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을 넘기고 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제는 뭐 나중에는 옛날에 박근혜처럼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지 말고 자기들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그 권한을 잘 행사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 과잉이고 모든 것이 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입법 독재예요.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법을 뭐냐면 입법권이라고 해서 국회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법은 어떻게 만들어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상식과 도덕의 기초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범주를 벗어나서 법을 만들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위헌 법률 청구도 해야 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것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인데 이것을 불통이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야가 만나는 것 이런 것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국과 이재명이는 재판 열심히 받고 사법부가 결정 내리면 누구요? 대통령도 못 말기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권분립 체제로 가야 되고 특히 국회의원 이런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요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전 세계에 이런 선거 제도는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진보당이라든가 이상한 시민단체 조국이가 득세를 했는데 이 판을 깔아주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뭘 해야 되냐? 국회의원 숫자 비례대표 이거 46석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래 한 250명 정도로 해서 오히려 국회 특권 저지 국민 특권 폐지 특권 폐지 어떤 국민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입법 과잉, 정치 과잉을 국민의힘으로 이것을 조절하고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옳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든지 그러한 그 의지가 부족한 건 우리 인정을 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뭘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해주니까 지금 지금 우리 태극기세력이라든지 자유통일당, 자유마을 또는 광화문 국본 등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봐주시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뭐 국회의원 수 적고 자꾸 떨어지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씀 전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저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자,
이재명이를 내세워서 저렇게 2년 동안 팠지만 아직 구속을 못 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냐. 이재명이가 죄가 없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저렇게 구속도 못 시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 그 논리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정치를 잘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정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지가 언젠데 이재명이 저렇게 나쁜 죄를 졌으면 벌써 구속당하고 지금 수감돼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국민들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거다.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보세요.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시켜버리고, 두 번째, 국정원장 4명을 다 구속시켰어요. 신속하게. 그리고 삼성 대표 등등. 이게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그 담당 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콤비를 맞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역대 국정원장 4명 다 구속시켜버리고 삼성 같은 대한민국 경제 동력의 수장을 갖다 구속시켜버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던 사람들이 왜 이재명이는 제대로 지금 사법처리를 못하느냐. 이러한 국민들의 그러한 외침에 대해서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 정부는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 말로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법의도 없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로 해가지고 탄핵에 빌미를 삼은 거 아닙니까? 구속시키고. 이러던 그 체제가 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그 콤비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종북 좌파나 제1야당 사령만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명 우파 세력 중에는 저거 안 되겠다. 탄핵시키고 제대로 된 대통령 뽑자고 종북 좌파나 제1야당들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우리 세력에 동조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게서 벗어나려면은 좀 정치적 안정감,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그러한 그 존중감을 대통령이 보여주시고 잘못된 법치, 저렇게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어렵히는 이 범죄인들 조국이가 판치고 말이죠. 아니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구속 안 시키면서 이번에 7년 된 사건인가요? 김상진 대표 등등 이범 씨 여기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법 형평성이 뭡니까? 2심에서 1심, 2심 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이는 구속을 안 시켜가지고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뜨게 만들어주고 그 사법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많은 죄가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우리 우파 활동을 위해서 물론 과거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김상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와서 다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울분을 안 느낍니까? 이게 지금 이 법 집행이 사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사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 만약 판사가 자꾸 재판을 연기하고 한다면 그 판사도 쉽게 말하면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하고 국민들이 같이 또 경고도 하고 좀 그래야 돼요. 아무리 3급 분리지만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들은 근데 헌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봐야죠. 예를 들어서 상권 분립이라 하면 여기 보면은 헌법 제27조 3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재명이나 조국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았으면 진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것이 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냐? 신속하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면은 국민이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고 국가의 역동성, 어떤 사회적 정의와 상식이 멈추고 그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거는 저거는
닦아놓고 또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상권 분립이 되면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헌법과 법률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자기 임무와 역할을 하는 거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입법부가 모든 것을 정치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후진 사회다. 그건 웃기는 거다. 그다음에 마음대로 입법부가 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은 만들 수 없는 조항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상권 분립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40조에는 이 대통령의 권한도 있고 뭐냐면 국회의 권한이 66조에도 나와 있고 101조의 법관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국민도 그래요. 모두 하여튼 허접한 정치에 그냥 몰입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권한도 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특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경멸해야 되는데 말로는 욕하고 악수 한번 하면 친하다고 자랑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과잉되는 나라일수록 이 전 세계가 잘 사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총선에서 이겼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저는 정치 과잉이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대로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한대로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한대로 제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잘 감시하는 것 이게 선진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정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그 제1야당을 비롯한 이 야권에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소를 취하고 있고 또 종북좌파들은 노골적으로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한테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그 통일된 이번 총선에 참패한 그 쉽게 말하자면 그 원인 규명을 갖다가 원인 분석이 아직 안 남았는데 이거 질릴 거 없이 다 나와 있잖아요. 빨리 발표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들의 그 대책 비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하나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뭐 선거에 실패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하면서 이제 혁신한다, 새로운 비상대책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이제까지 역대 우리 보수 그 정당의 혁신을 보면요, 저도 그 자유한국당 제1기 혁신위원회를 했거든요. 저는 한 15일 만에 전 사퇴를 해버렸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혁신을 한다고 하면요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정통 보수 야당에서 뭐 어디로 가는 정당은 뭐냐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 좌양자 왼쪽으로 가는 것을 혁신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좀 답답해가지고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신은 우리 세력 헌법을 지키는 세력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과거의 계지 잡탕이라는 애매한 노선을 모호한 노선을 표했던 것을 따라서 헌법을 지켰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걸 혁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힘도 아마 이제 비대위원이 구성되고 뭐 구성되면 자꾸 뭐 사회적 약자를 뭐 해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왼쪽으로 정책 노선을 바꾸는 것을 혁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혁신은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께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도 불통 대통령이라고 그 언론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찍어가지고 소통을 하고 하니까 자꾸 왼쪽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그 소통의 진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내내 말씀을 강조를 했지만은 진짜 진정한 소통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이런 애국 국민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이 헌법 체제를 지켜주고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소통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세력한테, 여러분들 같은 세력한테 정말 감사의 뜻을 대통령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통의 가장 최우선 순위다. 이걸 무시하고 자꾸 왼쪽으로 가가지고 거대 야당이나 달래려고 하면서 모든 정책 노선을 왼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대한 그러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법권이 사실은 뭐 크게 세 가지예요. 뭐 법을 만들고 예산안 심의 확정하고 뭐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특검 이렇게 해서 대통령 압박하는데, 특검은 뭐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수사가 진행도 안 되고 수사가 이미 하고 있고 이런 건 공수처도 있고 지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검 그러면은 수사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고 그 사실을 국민한테 알려야지, 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한 채로 마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해는 양 이렇게 거기에 부안내동하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부권 이런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불통, 이게 아니고 행정부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입법권을 가진 것처럼. 왜냐하면 상권 분립 때 서로 견제와 균형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왜 국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헌법적 질서잖아요. 그러면은 국무총리를 대통령 임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해요? 없이 국무실장 대행체조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없어도 나라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국무총리 없어도 굴러가고 국회의원 없어도요 나라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거에 쫄지 말고 법대로 법률을 지켜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국민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길을 쓰고 할 일 뭐 있어요? 아니, 국무총리를 동의 안 해줘. 그러면 또 이 다음에 또 신청하고 동의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계속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쫄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해는 강단이 있어야지. 쫄아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무슨 소통을 안 했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소통에서 윤 대통령의 그 입장을 좀 비판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야당 대표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통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소리였고, 이 소통의 우선순위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이 헌정 질서를 지켜오고 목나 외쳤던 그 세력들한테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상징적 인사가 있잖아요. 이걸 만나야죠. 만나서 고맙다고 하고 감사의 표시도 전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소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왼쪽 사람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을 그 소통의 진인 줄 알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물론 제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주면 좋지만은 저는 별로 기대도 않습니다. 정말 잘해주면 좋은데 앞으로도 크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 이 틀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고 이걸 혁신시키려면은 자유통일당 같은 이런 그 선명한 우파 정당이 나와가지고 조직화, 세력화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아쉽게 국회 의석 확보에 실패를 했지만은 또 도전을 해야죠. 지금 4수인가요? 5수인가요? 지금 국회 의석 지금 4수였죠. 이거 5수라도 해서 다음번은 꼭 국회 의석수를 내서 그 의석수 안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계속 선명한 노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애국시 너라 TV를 갖다가 또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또 그 자유마을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여기에 코어 핵심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선명보수우파 정당들 다 힘을 합쳐서 하나의 세력으로 힘을 보여줬으면 이번에 국회에 진출했을 건데 여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우리 세력을 갖다가 넓혀가지고 100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지속적인 성원과 소위 행동을 좀 뭐랄까 기대도 하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고요. 우리 김준용 총장님께서도 마지막 멘트를 하실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탄핵 관련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면 탄핵은 헌법 제62조 5조 1항에 나와 있고 일반 고위 공무원은 국회의원 과반수면은 탄핵 의결이 되고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결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번에 뭐 여야 야당 대표 이걸 영수회담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이다. 영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영의도 있고 영수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만나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 일상 활동이고 그렇게 가더라도 사법부에 의해서 재판은 계속 받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탄핵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면 해놓은 거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헌법이 지키는 대로 국민의 본분을 다 해나가면 되는데 제가 믿을 수 없는 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투력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10분의 1만 닮았어도 저 모양이 안 될 텐데 국회의원 108명 갖고도 빌빌빌빌 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왜냐하면은 108명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껏 대통령 뒤에 숨었잖아요. 그래 놓고 선거에 지니까 대통령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여튼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탄핵 공세, 특검 공세 맞받아서 국회의원의 직을 걸고 싸워라. 이것이 국민의 힘 정당에 보내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회자도 없이 우리 김준용 대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다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